시그널 젠 시스템스라는 이 교과목명이 있는데 이 블록 다이어그램이 이제 제일 중요한 블록 다이어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박스가 하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화면 공유가 안 돼 있어요? 화면 공유가 안 되어 있군요. 큰일이에요. 잠깐만요. 20명 아니었나요? 저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네, 이걸 아기 돼지 신드롬이라고 하죠. 자기 숫자를 이제 세지 않는. 네, 지금 화면을 둘러놓고 제 왼쪽 화면에 여러분 얼굴을 다 해놨어요. 웬만하면 카메라는 켜놓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반응을 제가 알 수가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복습을 하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이라고 했었어요. 조금 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떤 박스예요. 박스인데 이 박스에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는 입력이라는 것을 인풋을 출력 아웃풋으로 어떤 형태로 매핑을 하는 거예요. 매핑을. 그래서 시스템은 간단히 말하면 매핑 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입력을 우리는 입력 시그널 이렇게 부를 거고 출력을 출력 시그널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시그널로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사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의 입력이 예를 들면 사과, 딸기, 바나나 이런 것일 수도 있죠. 맞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사과, 딸기, 바나나라고 했을 때 마치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하듯이 사과를 1번, 딸기를 2번, 바나나를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다 숫자로 바꿔서 할 거예요. 우리가 배운 숫자들 어떤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배운 거 하면 인티저, 그러니까 내추럴 넘버, 그 다음에 인티저, 리얼 넘버, 컴플렉스 넘버 이런 걸 배웠죠. 맞습니까? 요 NZRC 요거는 이런 식으로 제가 표기할 거고 앞으로 계속 쓸 테니까 이건 잘 알아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웃풋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아까 이 시스템은 인풋으로 가능한 것이 사과, 딸기, 바나나 중에 하나이고 아웃풋으로 가능한 것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중에 하나라고 해보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빨주노초, 파남보를 어때요? 우리가 숫자로 매핑을 할 수가 있죠. 0, 1, 2, 3, 4, 5, 6으로 해도 되고 1, 2, 3, 4, 5, 6, 7로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어떤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이 이게 뉴메릭이 아니라도 숫자가 아니라도 그렇게 다 매핑을 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어려움이 없죠. 맞습니까? 예, 레이블링 하는 거니까. 예. 마치 우리가 학생들을 어때요? 학번으로 이름 붙이는 거랑 비슷한 거죠. 숫자로 다 나타낸 거잖아요. 손형진 2017 0555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거죠. 알겠어요? 학번이 다 나오네. 예. 앞으로 이게 자기 이름 옆에다가 학번을 좀 써주면 좋겠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학번 써놓은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인풋 아웃풋 시그널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가능하냐, 인풋 또는 아웃풋 시그널로 가능한 것이 무엇이 가능하냐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이제 스칼라들이 있어요. 맞아요? NZRC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리얼 넘버 3개를 묶어서 3x1짜리 벡터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스칼라뿐만 아니라 벡터도 인풋 아웃풋 시그널로 가능하고 매트리스도 가능하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는 것 R to the 2x2 이렇게 쓰면 2행 2열짜리 행렬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각각의 엔트리드는 리얼 밸류를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퀀스도 가능해요. 예, 시퀀스는 어떤 거였어요? ordered number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더를 어때요? 정수를 써서 나타내죠. 음의 정수, 양의 정수, 0 포함해서. 그래서 시퀀스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표기가 있는데 요런 녀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x of n 이렇게 표기할 거예요. discrete time signal은 여기 square bracket을 쓰고 주로 time index를 n 또는 m, l 이런 걸 쓸 텐데 그때 다르고 x of n 자체는 시그널인데 이 시그널은 어때요? 요 인덱스가 정수란 뜻이죠. 그 다음에 x 값으로는 어떤 때는 예를 들면 리얼 넘버가 가능하고 어떤 때는 컴플렉스 넘버가 가능하고 어떤 때는 인티저가 가능하고 어떤 때는 레이셔널 넘버가 가능하고 이럴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웨이브폼이란 무엇이냐? 웨이브폼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함수인데 여러분은 주로 이쪽을 x, 이쪽을 f of x 이렇게 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쪽을 t, 이쪽을 예를 들면 시그널 이름이 x면 x of t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그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나타내는 거예요. continuous time 시그널은 discrete time 시그널과는 다르게 이렇게 라운드 브래킷 또는 parenthesis를 쓸 거예요. 이 과목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y parenthesis t 이렇게 쓰면 continuous time 스칼라 valued 시그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field라는 것도 시그널로 가능해요. field로는 여러분이 어떤 걸 배웠죠? 제가 그래서 이그젬플을 아마 위에 달아놨어요. 네, 여기 해놨는데 지난 시간에 빼먹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포텐셜 필드 물리 시간에 배운 그 다음에 아마 전자기학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이 포텐셜 필드 3차원 공간상에서 포텐셜 필드 V는 어디서 어디로의 함수죠? R3에서 R로의 함수죠. 맞습니까? 네, X, Y, Z 각각을 주면 어떤 포텐셜 값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3차원 공간상에 그게 필드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어떤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함수값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요게 R이기 때문에 스칼라 필드라고 불렀죠. 수학 시간에는. 그 다음에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 필드는 저는 벡터를 아래쪽 언더라인 또는 언더스코어라고 하죠. 이게 저는 이것을 쓰겠어요. 언더스코어 위에다가 붙이지 않고 그러면 이런 벡터 필드는 어떤 거였어요? 각각의 어떤 지점에 3차원 지점에서 벡터가 할당되는 거죠. 3x1짜리 이런 것도 필드예요. 근데 이거는 벡터 필드예요. 벡터 밸류드 필드 또는 벡터 필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 시그널 젠 시스템즈 시간에 시그널로 쓴다면 뭐라고 할 것이냐? 지난 시간에 보면 여기 노트에 잠깐 노트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 일렉트로 카디오그램 시그널과 그 다음에 MRI 시그널을 놓고는 이 일렉트로 카디오그램 시그널은 1D라고 했고 이 MRI 시그널은 2D 시그널 이렇게 얘기했어요. 1D 시그널, 2D 시그널. 그럼 무엇이 1D고 무엇이 2D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시그널 자체를 우리가 잘 아는 함수로 보면 여기서처럼 시그널 자체를 함수로 보면 이 도메인에 해당하는 것이 차원이 얼마냐가 디멘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디멘션이에요. 디멘션. 그 다음에 레인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정의역, 치역이죠. 치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 디멘션이면 스칼라 밸류드 시그널 또는 스칼라 시그널 이렇게 말하면 되고 이것이 벡터 밸류드면 벡터 밸류드 시그널 또는 벡터 시그널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마치 여러분이 스칼라 펑션, 벡터 펑션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자, 그리고 이제 이 노테이션 어제 매우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함수를 얘기할 때 함수 이름이 f예요. 그 다음에 콜론을 쓰고 왼쪽에다가 도메인을 쓰고 오른쪽에다가 레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를 쓰는데 이렇게 있죠. function f is from r to the m 유클리디안 m 스페이스 into라는 말 쓰죠. 이 화살표를 into r to the n 이렇게 하는데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도메인이 이런 전체 유클리디안 m 스페이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의 부분 집합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건 D자예요. D자를 그럴 때는 어떤 노테이션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시 화살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D는 얘의 부분 집합인데 그냥 어딘지 차원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아까 포텐셜 필드는 예를 들면 이런 놈이죠. 맞습니까? 전체로 봐도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바운더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1D 시그널, 2D 시그널은 파라메타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여기서는 다시 보세요. ECG에서는 이 파라메타가 타임 파라메타고 이게 1D죠. 따라서 이게 1D 시그널이에요. 그 다음에 MRI는 어때요? 우리가 XY 어떤 위치 하나에다가 그 명암을 나타내는 시그널, 흑백이라고 한다면 어떤 밸류를 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메인이 2차원이라서 2D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ECG는 어때요? ECG는 값 하나를 주죠. 여기 밀리볼트 단위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칼라 밸류드 1D 시그널이죠. 스칼라 밸류드 1D 시그널이고
얘는 만약 이게 흑백 그 사진이고, 뭐 MRI는 뭐 컬러로도 할 수 있겠지만, 흑백이라고 하고 이걸 0에서 예를 들면 뭐 1까지의 어떤 숫자라고 한다면은 이건 어때요? 2D 스칼라 밸류드 시그널인 거죠. 만약에 이게 칼라 이미지라면 이게 석장이 있죠. 이런 게 RGB로 석장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RGB를 쓴다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칼라 이미지는 여러분이 찍은 칼라 이미지는 어떻게 되죠? 칼라 이미지는 2D 시그널인데 어때요? 벡터 밸류드 시그널이죠. 3디멘셔널 벡터인 거죠. 맞습니까? 자, 구별을 하시겠어요? 예. 디멘션 말할 때는 도메인이고 스칼라 밸류드냐 벡터 밸류드냐 말할 때는 레인지에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시그널을 함수로 보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빼먹었었던 걸 보니까 너무 많이 빼먹었더라고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나타내는 방법이 그것을 함수로 보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건 함수의 그래프죠. 맞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런데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좀 이상하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타임 인덱스가 이제 정수고 그 다음에 시그널 값이 리얼 넘버인 거죠. 지금 2D에 그렸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점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을 해놨죠. 여러분이 매틀랩으로 배우는 매틀랩으로 배우는 전자공학 이런 수업을 들었으면 매틀랩의 그 스템이라는 펑션을 배웠을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걸 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프는 아닌 거죠. 네,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싶은데 매틀랩 스템 펑션을 써서 스템이에요. 스템. 네, 펑션을 써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말하지만 discrete time signal을 표시할 때는 이런 브라켓을 쓰고 이거 다 브라켓이죠. 그런데 제일 위에 거는 parenthesis라고 많이 부르죠. 본래 물리에서는 어때요? 양자역학 할 때는 이게 왼쪽 게 브라고 오른쪽 캐시고 뭐 이렇게 이름 붙여놨는데 저는 그냥 요 세 개를 브라켓이라고 할게요. 예, 어떤 때는 위에 것까지. 그래서 이것은 라운드 브라켓, 이것은 스퀘어 브라켓, 이것은 curly 브라켓 이렇게 부를 거고 얘는 안 쓸 거예요. 예. 그리고 참고로 어때요? 얘를 지금 네 제가 알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소괄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중괄호라고 하고 이걸 대괄호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또 빼먹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discrete time signal이라는 게 있고 디지털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미묘하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4학년 돼서 DSP 과목을 들으면 DSP라는 과목이 있어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이렇게 돼 있는데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는 또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discrete time signal processing. 그러면 뭔가 discrete time signal과 디지털 시그널이 연관이 있으면서 뭔가 다르기 때문에 DSP 시간에 discrete time signal processing 책으로 배우겠죠. 미묘한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하면 이 레졸루션을 정해 놓았다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디지털 시그널 이러면 discrete time signal을 뜻하기도 해요. 하지만 보통 discrete time signal이라고 하면 보통 아까 x of n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이 x는 보통 우리는 어떻게 가정하냐면 z에서 r로 또는 z에서 c로 생각을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목에서 discrete time signal이라고 하면 그 값 자체가 리얼 넘버거나 컴플렉스 넘버로 보는 거예요. 많은 경우 컴플렉스 넘버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들은 리얼 넘버이거나 아니면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그려놓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하면 마치 여러분이 이제 그 매틀랩으로 GIF 파일 같은 걸 처리해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아마 0에서 뭐 한정되어 있는 비트 수로 돼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12비트를 할당했다 그러면 4095까지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암으로 12비트 맞나요? 1024에 사니까 맞는 것 같아요. 4096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산을 하려 그러면 저걸 뭐 다르게 매핑을 하거나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인티저만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디지털 시그널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통신 신호 처리, 제어 이런 거 전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데 서킷 하는 사람의 디지털 시그널은 실제로 어때요? 이쪽이 파라메타는 컨티뉴어스 타임이고 예를 들면 이 레인지에 해당하는 것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0V, 5V고
시그널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점프했다가 내려갔다가 또 그냥 갔다가 점프했다가 이런 것을 서킷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시그널이 춤을 추면 이걸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은 여기에 더 익숙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킷하는 사람들이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를 구별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이 시그널을 펑션으로 봤을 때 레인지가 뭐냐를 보는 거죠. 그렇죠? 레인지가 그냥 리얼 넘버냐, 아니면 레인지가 이렇게 어떤 디스크리트한 집합이냐.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 어때요?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트랜지션이 있죠. 그러면 요 근방에 있는 값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오버슈트도 할 거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approximately range가 finite set인 것을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킷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이 과목과 여러분이 앞으로 디지털 통신, 디지털 제어, 알겠어요?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어때요? 이 과목에서 배우는 discrete time signal인데 아마도 quantizations이라고 해요. 이렇게 쪼개놓은 거를 finite resolution으로 quantization까지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 용어를 이 에리어 저 에리어에서 막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우 주의를 해야 하겠다라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있을 때 이 입력을 x라고 한다면 x로 가능한 것은 이제 어떻게 되죠? 많이 확장이 됐죠. 이런 스칼라들일 수도 있고 벡터일 수도 있고 매트리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다음에 보고, 웨이브 폼들의 어떤 집합에서의 것일 수도 있고 폴리노미얼일 수도 있고 그래프일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시그널에 대해서 마저 하고 그 다음 노트에서 배우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인풋을 아웃풋으로 매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게 어떤 거였죠? 이런 그 리니어 펑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배웠어요. 예를 들면 f of x는 ax 더하기 b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 x를 우리가 인풋 시그널이라고 하고 y를 아웃풋 시그널이라고 하면 이것은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나타내는 등식이에요. 이퀄리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배운 게 뭐가 있었죠? 폴리노미알이 있었죠. 예를 들면 y라는 f of x가 어때요? 인풋 시그널의 파워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또는 웨이티드 썸,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와서는 응용 선형 대수에서 이렇게 생긴 것을 배웠어요. x가 벡터, a는 매트리스, y가 벡터, b도 벡터. 맞습니까? 그 다음 미적분학 시간 또는 제가 정확히 우리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도 조금 배웠어요. 물리 시간에 나오니까. 미분 방정식은 인풋을 x of t라고 하고 거기다가 슈퍼스크립트로, 파워가 아니에요. 위에 괄호로 한 것은 슈퍼스크립트로 괄호를 하고 퍼렌테시스라고 쓰면 이게 이제 n이면 nth 데리버티브죠. 맞습니까? 그래서 인풋의 nth 데리버티브와 아웃풋 y의 mth 데리버티브의 각각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쿠에이트 한 것이 디퍼런셜 이쿠에이션들 중에서 뭐라고 불린다고요? 리니어, 지금 다 리니어 썸이죠. 그 다음에 컨스탄트 코에피션트, 이 미분한 것의 앞에다 컨스탄트들이죠. 이게 타임 베링이 아니죠. 컨스탄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쿠에이션이라고 해서 LCCDE들을 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아마도 여러분이 서킷 시간에 그 RLC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여러분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죠.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그러면 그것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리니어 컨스탄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쿠에이션으로 표현이 되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배웠어요.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점화식 중에서 좀 이렇게 돼 있는 거 비스무리한 게 좀 있었어요. 사실 점화식은 예를 들면 이쪽이 전혀 없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 디퍼런셜 이쿠에이션에서 nth 오더 또는 mth 오더 데리버티브 대신에 L만큼 이렇게 시그널을 딜레이를 준다거나 M만큼 딜레이 준 것의 웨이티드 썸으로 또 이쿠에이트 시킬 수가 있거든요. 앞에는 당연히 컨스탄트 코에피션트들이 있고 이런 것도 LCCD라고 불러요. 근데 이
D가 여기서는 difference equation의 D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두 개 있잖아요. 요 두 개에 대해서 이 과목에서도 뒤에서 제법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LCCDE라고 하면 어떤 때는 differential equation을 말하고 어떤 때는 이제 difference equation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또는 다음 시간에 이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리니어 시스템.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배울 텐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리니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지? 엄밀한 의미에서 리니어라고 하는 것과 엄밀하지 않은 의미에서 리니어라고 하는 게 다르거든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요거 볼까요? 자, 이것은 리니어 방정식이에요? 선형 방정식이에요? 아니에요? 선형식이에요? 아니에요? 선형식. 우리는 이게 1차식, 선형식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과목에서는 B가 0일 때는 선형이라고 하고, 알겠어요? B가 0이 아니면 이런 표현을 쓰기 싫은데 아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affine이라는 영어를 그냥 아핀 이렇게 아편이 아니에요. 아편이. 네, 아핀 이렇게 하는데 아핀 함수 뭐 이렇게. 저는 왜 이걸 아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affine이에요. affine.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형에 non-zero constant가 더해지면 affine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선형 매핑이에요? 아니에요? X에서 Y로의 매핑이 선형이에요? 아니에요? B 벡터가 all 제로 벡터면 엔트리들이 다 제로면 선형 매핑이고 안 그러면 affine 매핑이에요. 알겠어요? 네, 주의를 하세요. 자, 그래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잠깐 요거는 나중에 합시다. 네, 요건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리뷰를 다 했더니 30분이 지났어요. 이러면 큰일 나는데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아마 리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 안 들어온 학생도 있고 물론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보기를 권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자유로운 등록 변경 기간이니까 여러분이 안 들어왔다고 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보세요. 혹시 지난 시간에 안 들어왔던 학생이 있으면 어쨌든 보시고 들어왔던 네, 어쨌든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자, 그럼 여기서부터 뭘 하느냐면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해요. 분류를. 네,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데 classification.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ontinuous time 시그널들을 이제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모든 continuous time 시그널들이 있는 집합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쪼개는 거예요. 또는 여기다가 어떤 부분 집합들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무슨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무슨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자, 벤 다이어그램인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또 소크라티브를 잘 쓰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참고로 지난 시간에 안 들어와서 소크라티브 설치 안 한 학생이 있어요? 그럼 빨리 손을 막 흔들어요. 다 왔나요? 자, 한번 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은 어디 갔어요? 소크라티브 그런가요? 예. 잠깐만요. 네, 런치, 퀴즈, 사지선다. 넥스트.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왜 이게 안 뜨지? 잠시만요. 로그인을 다시 해야 되나 봐요. 된 듯해요. 네, 됐습니다. 사지선다. 넥스트. 이걸 선택해야 되나요? 이름은 안 써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때 철자가 어느 게 맞을까요? 장난치는 거예요. 1, 2, 3, 4. 왜냐면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동을 해야 되겠죠. 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할 때는. 네. 왜 VAN이 없습니까? 미안해요. 5번 그러면 5번이 없어요. 자, 답을 다 했나요? 왜 아직 안 한 학생들이 있어요? 해보세요, 빨리. 네, 가려줄게요. 여기 아직 안 한 학생들이 있는데, 네,
제가 예전에는 그 PRS라고 해서 이렇게 리모컨 같은 걸 다 나눠주고요. 수업 시간에 적외선 리모컨 있잖아요. 우리 TV 리모컨 같은 거. 이렇게 다 포를 해서 화면에 탁 뜨게 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옛날 강의를 보면 그런 게 있을 텐데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 학생 거부하고 있어요, 답을. 자, 그래서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더라? finish. 그렇죠. finish. yes. 그 다음에 리포트였나요? 이건가 보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는데 놀랍죠, 그렇죠? 네. 이게 PRS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Personal Response System이라는 걸 설치해서 하면은 이제 금방금방 나오는데 이게 좀 귀찮아요. 자, 정답은 뭘까요? 잠깐만, 왜 화면이 없어졌어? 잠시만요. 네, 정답은 이 VENN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이었어요. 벤 아저씨의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써놨었어요. 아까 살짝 본 학생도 있을 텐데 이 벤 다이어그램을 저는 매우 좋아해서 틈나는 대로 그려요. 그 다음에 그려보고 뭐 잘못되면 다시 업데이트도 하고 참고로 카메라를 끄고 있는 학생들을 웬만하면 켜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반응을 알 수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팔 흔들고 막 이렇게 해주면 좀 좋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자,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결국은 말했듯이 이 큰 집합을 생각하고 여기 조그마한 집합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periodic signals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서브셋을 만드는 거예요. periodic signals의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뭐가 있죠? 여기 even, odd. 여러분이 그 우함수, 기함수 하는 거 짝함수, 홀함수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 그런 것도 여기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왜 하냐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분류라는 것은 명확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능은 아니에요. 분류법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아요, 여러분이. 물론 이제 분류를 할 때 제일 간단하게 하는 게 흑백 논리로 하는 거죠.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실 집합을 정의하면 어때요? 이 피리어딕 시그널이 있으면 이 바깥에는 다 뭐예요? 피리어딕 하지 않은 시그널이겠죠. 이것을 non-periodic 또는 non-periodic 또는 aperio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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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periodic, 그러니까 aperiodic 이렇게 되니까 비슷하게 발음되는데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 aperiodic 이렇게 발음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의만 하면 바로 이분법이 되죠. 이런 거를 뭐 어떻게 하더라? 디코토미 이렇게 쓰던가 제가 철자는 기억이 안 나요. 이분법 이게 다이가 바이 이런 뜻이죠. 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분법이 위험하긴 한데 이분법을 많이 하다 보면 어때요? 이분법 두 개 있으면 네 개로 나누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우 유용하고 앞으로 이런 짓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이 시그널들을 피리어딕 시그널과 피리어딕이 아닌 시그널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기 함수라고 이제 주기 함수 이렇게 부를 텐데 그 주기가 있으니까 주기 함수라고 하겠죠. 그러면 피리어드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시그널이 있을 때 continuous time 시그널에서 먼저 얘기해요. 어떤 시그널 x of t가 있을 때 어떤 파지티브예요. 파지티브. 알겠어요? 0이면 언제나 성립하죠. 맞습니까? x of t는 x of t for all t잖아요. 참고로 이거 for all이라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이. 그래서 파지티브로 잡아야 의미가 있어요. 네거티브로 할 수도 있는데 네거티브 피리어드는 안 쓰겠어요. 이 과목에서는. 대부분 책에서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떤 파지티브 t가 존재해서 시그널 x of t가 요 식을 만족해요. 그러면 주기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 이 파지티브 t를 주기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요게 예를 들어서 이그젬플이에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보였다고 해봐요. 시그널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자, 그러면 주기는 얼마죠? 너무 어리석은 질문 같죠? 그런데 주기는 t도 주기가 되고 2t도 주기가 되고 만약 이렇게 똑같이 카피가 된다면 3t도 주기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캐피탈 T가 피리어드면 T의 자연수 배수도 다 피리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 중에서 있잖아요. 주기 중에서 가장 작은 포지티브 넘버를 펀더멘탈 피리어드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써놨는데 여기 있네. 펀더멘탈 피리어드라고 해요. 알겠어요? 주기는 양수로만 정의할 거고
주기로서 가장 작은 값을 펀더멘탈 피리어드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모든 다른 피리어드는 펀더멘탈 피리어드의 자연수 배수가 돼요. 맞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영어 강의를 했다면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A periodic signal is a signal such that there exists capital T positive such that x of t equals x of t plus capital T for all t,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국말로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냐면 제가 there exist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성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나다,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다 말을 하지 않았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영어라는 언어는 물론 이제 그 독일어를 공부한 사람,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은 영어는 천박한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술적으로는. 특히 불어를 전공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봤을 때 우리말보다는 중국어, 일본어보다는 훨씬 학술적인 용어로서 쓰기에 적합한 것 같아요. 물론 영어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적어도 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복수형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복수형 잘 안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비록 이 과목을 제가 우리말로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이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그 단수, 복수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너무 많은 걸 이거는 이제 제가 벌써 한 10년 넘게 시그널 젠 시스템즈를 강의했는데, 그 노트에 있는 것들 다 옮겨왔더니 관련된 거 너무 많은데 다 말할 수는 없고 몇 개만 말할게요. 자, 그 다음에 discrete time에서도 마찬가지로 periodic signal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all discrete time signal 셋이 있고 여기 periodic signal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discrete time signal x가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0 아니에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등식이 모든 n에 대해서, 여기서 n은 당연히 이제 정수겠죠. 성립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이 시그널 x를 periodic signal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약 n이 피리어드면 if n is a period of x of n, then 어떻게 되죠? 캐피탈 n의, 참고로 대문자는 캐피탈 이렇게 불러요. 캐피탈 n 이렇게 부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제 유학을 가면 캡 n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캡 n. 알겠어요? 교수님들 중에서는 캐피탈 귀찮아요. 캡 n. 그래서 캐피탈 n의 자연수배도 전부 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stem이라는 매틀랩 명령어를 써서 discrete time signal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런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매우 많이 사용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점만 찍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점들과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방금 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그러니까 discrete time signal set과 continuous time signal set이 우리가 관심 있는 두 개의 시그널 셋인데, 거기서 각각 periodic signal set들을 정의를 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이제 셋들을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even, odd예요. 그래서 먼저 continuous time에서 even 시그널들의 셋과 odd 시그널들의 셋을 정의하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set of all continuous time signals가 있고, 보이죠? 여러분? 예. set of all continuous time signals가 있고, 그렇게 할까요? 여기에다가 even signal, odd signal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을 정의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좀 눈치를 채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 이분이 아니면 odd일 텐데 뭐지?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이 교집합, 인터섹션에 속하는 시그널을 저한테 하나 줘봐요. 혹시 알겠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또 한번 봅시다. even 시그널이면서 odd, 짝 시그널이면서 홀 시그널인 것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또 런치로 가서 보니까 기능이 많더라고요. 너무 반했어요. 너무너무 short answer가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답을 해보실까요? even 시그널이면서 odd 시그널인 continuous time 시그널. 자, 한 명 답했어요. 네, 답이 보이지? 네, 네, 답이 보이고 있어요. 네, 미안해요.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네, hide answer 했는데. 네.
자, 그래서 뭐냐면 0, 0 펑션, 그러니까 0 시그널은 둘 다 만족을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몇 명은 트릭에 빠져서 뭐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짝함수이면서 홀 함수인 시그널이 뭐 x of t equals 0인 거죠. 여기에 x of t equals 0 for all t in r인데 참고로 제가 귀찮아서 in r 이건 안 할게요. continuous time 시그널일 때는. 예. 어떤 때는 심지어 for all t 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x of t는 제로라는 이 이쿠에이션이 말하는 게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있는 거예요. 이게 무한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각각의 t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니까. t가 1일 때, 1일 때, 3일 때, 4일 때뿐만 아니라 모든 유리수일 때, 모든 무리수일 때 다 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표기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나중에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많이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흥미로운 건데, 그러면 이제 짝함수, 홀함수 또는 even 시그널, odd 시그널로 우리가 분해를 odd 시그널이라는 집합을 정의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은 임의의 시그널이 있잖아요. x of t라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있는데 그것을 even 시그널 컴포넌트와 성분과 odd 시그널 성분으로 성분의 합으로 항상 나타낼 수가 있어요. 좀 이건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죠.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이상한 함수를 만들어서 이것을 자 x of t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요 축에 대칭인 시그널과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대칭인데 뒤집어 놓은 거죠. 그 시그널로 항상 분해를 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책으로 미적분학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미적분학에는 이게 있더라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하죠? 여기 답이 있죠.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x가 주어졌어요. 주어졌을 때 x에다가 x of minus t.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이제 왜 보면은 뭐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고 그래프를 왼쪽으로 시프트하고 이런 것도 배웠죠. 그 다음에 좌우로 뒤집고 아래 위로 뒤집고 왜 했는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x of t라는 시그널이 있을 때 새로운 시그널 x of minus t라는 것을 만들면 그것은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x of t의 그래프와 x of minus t의 그래프는 어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vertical axis를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x가 주어졌을 때 x of t와 x of minus t를 더해요.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짓을 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여요. x와 x of minus t가 있는데 이걸 빼요. 그 다음에 둘로 나눴어요. 자, 참고로 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두 개를 더하면 요 성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x of t가 나오죠. 그러면 일단 이게 뭔지 모르지만 아직 요 두 개를 더하면 x of t가 되는 건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클레임이 뭐냐면 제가 요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정의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x even이라고 정의했거든요. 뭘 보이고 싶겠어요? 이게 even 펑션이다. even 시그널이라는 것을 이제 보이고 싶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even 시그널이라는 것을 보이려면 x even이라는 저 시그널과 x의 even이라는 시그널에 마이너스 t, 즉 이게 만약 5가 들어가면 여기에 얘는 뭐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5죠. 그렇죠? 이것이 어떻다고요? 모든 t에서 같은 거죠. 어떤 t가 아니라 모든 t에 대해서. 이렇게 되나요? 되죠. 그렇잖아요. t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으면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odd는 어떻게 돼요? odd는 여기 t에 마이너스 t를 넣으면 어때요? odd t라는 것에다가 마이너스 t를 넣으면 이것을 negate 한 것과 같죠. 네거티브 사인을 붙인 것을 이제 negation 한 거죠. 이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그널은 자신의 even 파트와 자신의 odd 파트를 가지겠구나.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example이 있어요. 이런 discrete time 시그널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거 보면 헷갈리지만 이거 보면 좀 간단하죠. 음수 인덱스에서는 음수 파라메터에서는 다 0이다가 non 네거티브 파라메터 값에서는 다 1이에요. 이런 것을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유닛 스텝 펑션. 그런데 이게 discrete time 시그널이라서 특별히 discrete time unit step function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것의 even 파트와 odd 파트를 한번 구해볼까요? even 파트는 어떻게 돼요? 자, 얘를 뒤집어요. 그럼 주의해야 될 게 뭐죠? 얘는 뒤집어도 자기 자리에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even 파트를 구하면 여기 톡 튀어나와요. 얘는 1이고 나머지는 다 2분의 1이에요. odd 파트를 구하면 어때요? 얘를 뒤집어서 빼면 되죠. 그래프를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항상 어때요? odd 펑션은 제로에서 값이 제로죠. 뭐 여러분 고등학교 때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여기가 있고 요 녀석이 여기가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시 더하면 다시 돌아오죠. 맞습니까? 네, 비슷한 것을 이제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일 때 칸주깃 시메트릭 파트와 칸주깃 엔타이 시메트릭 또는 스큐 시메트릭 파트로 나누는 것도 있는데 이건 다음에 할게요. 예, 요거는 제가 옮겨 놓을게요. 나중에 저 뒤로 어차피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요것은 컨트롤 제어 과목 할 때 많이 쓰여요. 컨트롤 할 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로봇 팔이 있어요. 스페이스 셔틀에.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여기다가 여러분 이 조종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리면 로봇 팔이 이렇게 움직여서 위성을 탁 잡을 거 아니에요? 허블 위성을 이렇게 탁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입력 시그널이 어떻게 되겠어요? 입력 시그널이라고 하면 입력 시그널이 예를 들면 첫 번째 거 뭐 이렇게 조종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뭐 없다가 값이 어느 순간부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또는 여러분 조종을 하다가 딱 그만둬요. 그러면 어때요? 그 조종간이 이렇게 하는 것을 전기신호로 바꿔놓은 것이 X of T라면 이렇게 가다가 딱 끝나겠죠. 맞아요? 물론 좀 이따 또 조종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나중이면 내일 한다 그러면 이거 우리한테는 인피니티이고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말을 했어요. 어프락시메이션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도 유용한데 이 과목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다루긴 해요. 제어 시간에는 정말 많이 다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오른쪽 있잖아요. 주의할 것은 이 기준점이 반드시 오리진은 아니에요. 원점은 아니에요.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데 어떤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넌제로 밸류가 있으면 right sided 오른쪽 면에 우측 면에 있다고 해서 right sided 시그널. 그 다음에 어떤 걸 기준으로 왼쪽에만 넌제로 함수값이 가능하면 시그널 값이 가능하면 left sided 시그널 이렇게 부르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bounded, unbounded는 여러분이 이거 어디서 배웠죠? 이런 용어는 미적분학 시간에서도 배웠죠. 예. 그래서 미적분학 시간에 어떤 게 있었어요? 그 와이어스트라스 디어렘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예, 와이어스트라스라는 수학자가 뭘 했었죠? 예, bounded continuous function이 어때요? 아니죠. sorry. bounded continuous domain 상에 있는 continuous 펑션은 최대 최소가 항상 존재한다. 뭐 이런 거였죠. 기억나나요? 예. 이 bounded라는 것을 이제 시그널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 continuous time signal x of t가 bound 돼 있다는 것은 그 함수 값이 bound 돼 있다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을 이렇게 막 측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100만 볼트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대충 어때요? 측정 기기를 만들 때 인간의 일렉트로카디오그램 시그널은 몇 볼트 사이니까 요 안에서 특별히 문제 없는 회로를 만들어요. 맞아요? 그럴 때 유용하겠죠? 예. 그래서 바운디드 시그널이란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어떤 값을 잡아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아서 유한한 값이에요. 이 두 개는 이 안에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시그널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right sided 시그널. 그럼 얘는 바운디드죠. 예. 아시겠어요? unbounded는 바운디드가 아닌 시그널을 unbounded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코잘, 안티코잘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나중에 시스템 할 때 코잘 시스템 뭐 이런 말이 나올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right sided, left sided는 어때요? 원점 중심 이런 거 아니었죠? 그냥 어떤 타임 t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있으면 right sided이고 왼쪽에만 있으면 left sided였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코잘 시그널, 안티코잘 시그널은 그 기준점이 원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원점이라는 것은 뭐 물리라든가 엔지니어링에서 편의상 우리가 기준점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뭐 기준점을 다르게 잡으면 코잘 시그널이 코잘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만약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내가 원점을 잡은 시그널 타임 인스턴트 t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얘가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럼 이건 코잘 시그널이에요? 아니에요. 엄밀한 기준으로 하면 아니죠. 그렇잖아요. 엄밀한 기준으로 오리진을 기준으로 하면 코잘이 아닌데 기준점을 이쪽으로 옮기면 어때요? 코잘 시그널이 되죠. 맞습니까? 네.
주의할 것은 뭐예요? 코잘이 아니라고 해서 안티 코잘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그널 원점을 여기 잡으면 이거 코잘 시그널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엔티 코잘은 원점 기준으로 왼쪽에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넌제로 값이.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거 양쪽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리는데 이거 나중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x라는 것을 가지고 continuous time 시그널도 만들고 discrete time 시그널도 만들었는데 continuous time 시그널은 어떻게 고등학교 때 식으로 생각하면 뭐 이렇게 본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함수값 자체가 리얼이거나 컴플렉스. 그래서 이게 리얼이냐 컴플렉스냐에 따라서 리얼 시그널, 컴플렉스 시그널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데는 리얼 밸류드, 컴플렉스 밸류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밸류드는 많이 빼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중에서 이렇게 생긴 형태가 굉장히 자주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S가 컴플렉스 넘버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질문 하나 올라와 있어요. 자, 뭐냐면 잠깐. 예. sin x가 2가 되는 x를 찾으려고 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sin x가 2가 되는 x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자,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자, x를 구할 수 있다. yes. 어이, 뭔 소리야. sin은 못 구하지. sin x가 2인 거는. 자, 답을 한번 해보시죠. 예. 자,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없다. 여러분. sin x는 2. sin x는 2인 x. 예. 그래서 네, 구할 수 있다는 학생이 28%밖에 안 되는데 네, 큰일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28% 정도 나와요. 정말 매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물었어요. sin z는 2가 되는 z를 구할 수 있느냐고 하면은 이게 바뀌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근데 여러분은 안 바뀔 건가요? 이렇게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보니까 복소수를 훨씬 안 배우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혹시 복소수에 대해서 대학교 와서 배운 학생 막 흔들어봐요. 대학교 와서 내가 복소수 관련된 수업을 들었다. 예. 학번이 높아서 들은 거 아닌가? 큰일인데. 예.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어디까지 아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요거는 알아요? 요거는 물리 좋아하는 학생들은 파인만 알 거 아니에요? 리처드 파인만 이렇게 뭐 장구 같은 거 치는 아저씨. 그 뭐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 뭐 이런 거 했던 사람이잖아요. 노벨상도 받았고. 이 사람이 이 시기, 이 등식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0 있죠. 일단 0. 그다음에 1도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우던 원주율 파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우기 시작했던 J 또는 I라고도 쓰죠. 저는 I도 쓰고 J도 쓸 거예요. 제가 이번 학기에 I를 주로 쓰게 될지 J를 주로 쓰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J를 주로 쓸 거예요. 제가 J는 the square root of negative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죠. 루트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E는 뭐죠? 이게 뭐 네이피어 넘버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오일러 넘버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E는 뭐죠? E to the X에서도 배웠고 여러분이 뭐예요? 1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X승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맞습니까? 뭐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실은 이 오일러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요 식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써놨죠? E to the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I는 스퀘어 루트 네거티브 1 혹시 요 식은 아나요? 요 식은? 이거 모르면 막 발광을 하세요 저한테. 이거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식이 복소수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저 sin x는 2라는 것을 푸는 데서도 이제 제일 유용하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sin x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죠? 이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써서 하면은 마이너스죠, 저기.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이게 sin x 아닌가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해봐요. e to the ix를 먼저 써봐요. j로 할게요. j. 네, 그러면 cosine x 더하기 j sin x고, e to the 마이너스 jx를 하면 cosine x 마이너스 j sin x니까 이거를 빼요. 위에서처럼. 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없어지고 이게 2j의 sin x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것 두 개 더한 다음에 2j로 나누면 sin x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e to the jx를 y라고 놔봐요. 그러면 결국은 왼쪽 식은 어떻게 되죠? 2j분의 y 마이너스 y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게 2가 되는 거죠. 맞나요? 네. 이제는 풀 수 있잖아요. 네. 양변에 y를 곱하고 하면은 이제 복소계수 2차 방정식이 되니까 뭐 2차 방정식 어쨌든 풀어지니까.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네. 그래서 이제 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 e to the st라고 했는데 제가 s가 복소수라고 했잖아요. s가 이 과목에서는 컴플렉스 넘버예요. s는. 네. 그러면 이 s라는 복소수는 항상 a 더하기 jb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ab는 리얼 넘버고, 맞습니까? 그래서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걸 전개를 해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엑스포넌트만 먼저 디스트리뷰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프로덕트로 바꾸고 나면 얘는 어때요? 얘는 t가 리얼이고 a도 리얼이니까 얘는 알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대로 e to the 실수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이제 오일러의 아이덴티티를 써야 되겠죠.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던 e to the st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e to the at 곱하기 cosine bt 플러스 j sin bt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컴플렉스 넘버드 시그널이죠. 그래서 이걸 리얼 파트를 생각하면 리얼은 e to the at의 cosine bt고 이미지너리 파트는 e to the at의 sin bt예요. 그러면 각각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 a가 음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엔벨로프가 이렇게 0으로 가면서 코사인이니까 뭐 이렇게 진동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 봤었죠? 물리 시간에도 오실레이션인데 이걸 댐프트 오실레이션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기계과학생들은 알 것 같은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런 시그널이 매우 중요해요. 물론 이제 제어 시간에는 아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e to the st에 뭐 t가 양수면 이렇게 하고 t가 음수면 잘라버려요. right sided 또는 코잘 시그널, 이때는 right sided면서 코잘이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시그널을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해요. 볼 거예요. 차차. 자, 그 다음에 continuous time 시그널 중에서 이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꼴이고, discrete time 시그널 중에서 이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시그널의 형태는 이런 시그널이에요. z to the n. 제가 폴리노미알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보면은 뭐예요? 이 z가 여기서 이제 컴플렉스 넘버예요. 이게 베리어블이라고 보지 말고 어떤 그냥 컴플렉스 넘버라고 보세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1 더하기 j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자, 1 더하기 j를 n승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예, 아까 말했던 대로 복소수를 어때요? 복소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여기서는 어때요? s라는 복소수를 리얼 이미지너리로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쓰면 매그니튜드와 앵글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z를 r의 e to the j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r은 리얼 넘버, 세타는 0에서 2파이. 이렇게 하고 나서 n승을 하면 어떻게 돼요? r의 n승에 e to the j 세타의 n, 세타 n승이니까 n세타죠. 그러면 결국은 r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면 이렇게 댐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오실레이션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목에서는 이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관련된 것을 뭐 위키피디아라든가 인터넷에 많이 찾으세요. 서치를 할 때는 구글 서치 많이 하시고요. 이제 더 이상 네이버, 다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구글 서치에서 영어로 된 문서를 자꾸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빨리빨리 늘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그널들은 뭐라고 부르냐? 익스포넨셜 시그널이라고 부르겠어요. 익스포넨셜. 참고로 이렇게 지수 함수잖아요. 지수 함수인데 요 위에 지금 보세요. 타임 인덱스가 지수에 있잖아요. 둘 다. 맞아요? 엑스포넌트에 있죠. 엑스포넌트에. 예. 그래서 익스포넨셜 펑션이라고 할 텐데 이 엑스포넌트는 어때요? 예. 요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복소수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엑스포넌트가 반드시 리얼로 한정되지 않는다. 베이스도 여기는 어때요? 이건 베이스가 여기서는 얘는 베이스가 컴플렉스 넘버인 거죠. 이건 엑스포넌트에서 s가 컴플렉스 넘버인 거고. 예. 그래서 리얼 이미지너리 파트 이런 말들도 잘 알아야 되고 매그니튜드, 그다음에 페이스 앵글 또는 어떤 때는 페이스, 어떤 때는 앵글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앵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에 따라서는 매그니튜드, 페이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매그니튜드 대신에 앰플리튜드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매그니튜드와는 페이즈를 반드시 붙이고 앰플리튜드와는 앵글을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어떤 이 중에 지금 우리 한 20명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통신 회로를 전공할 거고 어떤 사람은 통신 이론을 전공할 수 있거든요. 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세요. 저 인간이 이게 페이즈와 앵글은 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자, 이그젬플을 하나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컴플렉스 시그널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시그널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라고 S를 8분의 파이에 J를 붙인 걸로 해서 이제 이런 시그널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Continuous Time Exponential Signal. 자, 이것의 요거는 리얼이란 뜻인데 저는 이제 요렇게 많이 쓰겠어요. 알겠어요? RE 이렇게 리얼. 이 책에는 R이라고 돼 있고 이미지너리는 IM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저는 IM 이렇게 이미지너리 파트는 이렇게 쓰겠어요. 자, 그러면 자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쓰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 J는 버리고 요거 쓰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 파이 t 오버 8가 되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S가 J 파이 오버 8일 때 x of t의 리얼 파트는 이렇게 되고 이미지너리 파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sin 파이 t 나누기 8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z to the n 이라는 discrete time 시그널이 있어요. 이렇게 z to the n. 그런데 이 베이스 z가 이런 e to the j 파이 오버 8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또 집어넣어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 n 오버 8이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x of t라고 돼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x of t에 얘는 잠깐 우리가 한 것과 같은가요? 네, 이건 주기가 얼마죠? 주기가 이게 주기함수 맞나요? 네, 주기가 얼마죠?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얼마죠? 16? 맞습니까? 네, 2파이가 돼야 되니까 이게 16 넣으면 2파이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16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린 거죠. 맞습니까? 네, 요게 0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x of t가 아니라 r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리얼 또는 여기도 잘못 주게 됐네요. 위에 이그젬플에서 각각 리얼 파트를 이제 나타낸 것이에요. 참고로 이 오일러스 아이덴티티 가지고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왜 그 트리고노메트릭 아이덴티티즈를 많이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코사인 2 세타를 이렇게 쓰고 예를 들면 코사인 3 세타를 코사인 세타만으로 나타내보라. 뭐 사인 3 세타를 사인 세타만으로 아닌가요? 코사인 3 세타를 이거 두 개로 나타내던가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맞습니까? 이것을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써서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매우 흥미로울 거예요. 참고로 힌트를 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e to the J 3 세타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쓰면 얘의 3승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의 3승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는 전개할 줄 알죠? 예. 그런데 얘는 또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바로 쓰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3세타 더하기 J 사인 3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리얼 파트를 취하고 여기서 리얼 파트를 취하면 코사인 3세타를 딱 나타낼 수 있겠죠.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로. 맞습니까? 예, 이런 것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이렇게 해주고 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과외 아르바이트를 예를 들어서
예, 그런데 좀 잘난 척을 하고 싶고 그러면은 이걸 가르쳐줘서 여러분 제자들한테 이걸로 하면 간단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제가 종로학원에서 재수를 할 때 여러분 재수생이 아마 요즘 거의 없겠지만 제가 종로학원 다닐 때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썼어요. 자, 이제 서머리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시그널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그널이라는 것은 항상 시스템과 함께 생각되어진다고 이 과목에서는 보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여기는 인풋, 여기는 아웃풋.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는 해결이 돼요. 하지만 어때요?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수학 같은 거고 수학 비슷한 거고 리얼 월드는 어떻습니까? 리얼 월드에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뉴메릭이 아닌 것도 숫자가 아닌 것도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거를 숫자로 바꿔서 이제 많이 처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운드 시그널 이건 제가 이그젠플로 많이 다룰 거예요. 비주얼 그러니까 뭐 이미지죠. 이것은 별로 안 다룰 거예요. 이것은 이 과목에서는. 근데 이미지 프로세싱 과목을 들으면 여러분이 매우 많이 들을 거고 비디오 프로세싱 과목을 들으면 어때요? 보통 다 디지타이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RGB로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떤 한 순간에도 벌써 2D 시그널인데 어때요? 3D 벡터 밸류드죠. 이런 것들이 1초에 60 프레임 퍼 세컨드. 참고로 제 이 강의는 10 프레임 퍼 세컨드로 다 녹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좀 뚝뚝 끊어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급한 일이 있거나 이래서 수업을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한테 미리 이메일을 주세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녹화를 다 할 거거든요. 녹화를 다 할 거니까 뭐 링크를 지금 강의 링크를 다 걸어 둘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예. 여러분이 뭐 원하면 제가 다 걸어 놓을 거고 예. 안 그러면은 그냥 안 올릴 텐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세요. 어디 가야 된다거나 뭐 병원 약속이 도저히 이때밖에 안 잡힌다 그러면 미리 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이건 아쿠스틱 시그널 이렇게 많이 해요. 사운드 시그널은 비주얼은 이미지 비디오 프로세싱 관련되고 여러 가지 일렉트리컬 시그널들이 있죠. 볼티지도 있고 커런트도 있고 서멀 좀 있으면 이그젠플을 볼 거예요. 열도 이제 시그널로 볼 수 있어요. 기계공학 이런 거 할 때는 열도 시그널이죠. 미케니칼 이런 거 예를 들면 속도, 가속도 이런 것도 우리는 물리 시간에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제어 시간이라든가 기계공학에서는 이것을 다 어때요? 속도를 첫 번째 컴포넌트로 가속도를 두 번째 컴포넌트 위치를 첫 번째 그렇죠. 그다음에 속력, 속도, 가속도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넣어서 그다음에 뭐 세 번 미분한 것도 넣고 이렇게 해서 벡터 밸류드 시그널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수없이 많은 시그널이 있고 시그널은 기본적으로 어떻다고요? 스칼라, 벡터, 매트리스, 시퀀스, 웨이브폼, 필드, 폴리노미얼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잘 쓰이는 게 있고 안 쓰이는 게 있어요. 자주 쓰이는 게 있고 안 쓰이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나중에 여러분이 학자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영역을 탐구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시그널 시스템 이 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다루는 시그널은 기존에 있던 수학적인 모델과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새로운 걸 여러분이 도입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것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학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많은 것을 떠들었는데 됐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원래 이것도 이번 시간에 하기로 돼 있었어요. 큰일이에요. 자, 한 3분 남았는데 제가 오버뷰를 좀 해줄게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 어때요? 시그널을 인풋 시그널을 아웃풋 시그널로 매핑하는 룰이에요. 그래서 매핑 룰이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매핑 룰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핑 룰로 쓸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잘 아는 뭐예요? 선형 함수도 매핑 룰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워죠. 파워들 그러니까 승이죠. 뭐라고 하죠? 몇 급? 뭐라고 하죠? 멱수? 하여튼 폴리노미알도 매핑 룰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나왔던 뭐 여러 가지 함수들 여러분이 아는 모든 함수들이 매핑 룰로 쓸 수 있는데
대학에 와서 여러분이 이제 좀 다르게 배운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미분 방정식 같은 게 매핑 룰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말고도 이 과목에서 또 컨볼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컨볼루션 인티그랄, 라플라스 트랜스폼 뭐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데 하여튼 매핑 룰이에요. 매핑 룰. 그 다음에 그러면 매핑 룰은 뭐 펑션과 매우 유사하죠. 여러분이 펑션을 다룰 때는 어떻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 항상 도메인과 레인지를 스페시파이를 했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스템을 다루고 싶을 때는 이 매핑 룰 자체뿐만 아니라 이게 뭐 x제곱이다. y는. 그때 이 제곱뿐만 아니라 x와 y로서 무엇이 가능한지도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x는 어떤 도메인 상에 있는 x인데 이 도메인이 예를 들면 뭐 r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리얼 넘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x가 어떤 도메인에 속하는데 이 도메인이 어떤 continuous time 시그널들의 어떤 일부다. continuous time 시그널의 모든 것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런 놈들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을 admissible input이라고 해요. admit이 입장하다잖아요. 예, 그래서 admissible input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도메인이란 말 대신에 시스템을 말할 때는 the set of all admissible inputs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모든 입장 가능한 시그널들, input 시그널들. 자,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어떤 걸 배울 거냐 그러면 이 도메인과 레인지가 동일한 것들 크게 두 개를 배우고 다른 것들 두 개를 배워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론은 얘와 얘가 continuous time signal set으로 동일한 것을 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시스템을 배워요. 입력도 continuous time signal이고 출력도 continuous time signal.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이름을 continuous time system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됐나요? continuous time signal in, continuous time signal out인 시스템을 continuous time system이라고 부르고 마찬가지로 discrete time signal in, discrete time signal out인 시스템을 discrete time system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것 말고도 학기 마지막 쯤으로 가면 이런 것도 할 거예요. continuous time signal이 들어가서 discrete time signal이 나오는데 이름도 여전히 X로 붙여놨어요. 하지만 얘랑 다르죠. 이렇게 바꾸는데 요거를 뭐 예를 들면 뭐 샘플러 이렇게 부를 거예요. 예를 들면 또는 뭐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이렇게 부를 텐데 말했지만 아날로그 디지털은 좀 헷갈리는 말이기 때문에 잘 안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discrete time 시그널이 들어가서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나오는 것도 또 다룰 거예요. 이런 것은 뭐 예를 들면 D2A, 디지털 to 아날로그 컨버터 또는 discrete time to continuous time 컨버터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C2D 이렇게 부르고 이건 D2C 컨버터 이렇게 뭐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 2, 그다음에 3, 4 이렇게 네 가지만 주로 배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과목에서는 이게 벡터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고 이것이 벡터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인 것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대학원 가면 뭐 지겹도록 해요. 그리고 물론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있잖아요.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이 있지만 이 과목에서는 다루지 않으니까 만세죠. 그래서 어쨌거나 당분간은 요 3, 4번은 거의 안 다룰 거고 1, 2번을 주로 다룰 텐데 그래서 우리의 주제는 뭐예요? 주로 Continuous Time System과 Discrete Time System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이그젬플들은 여러분이 아는 여러가지 뭐 RLC 서킷이라든가 쇼바라고 하죠. 쇼크 압소버. 이게 자동차에 다 달려있죠. 타이어 바퀴 옆에 쇼바라고 하죠. 아마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서 계속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잠깐 설명을 좀 더 하고 메디컬 스쿨 버전과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버전 뭐 이런 것도 음성이 어떻게 나오나 이런 것도 할 텐데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질문 있는 학생들은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이 없는 학생들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네, 질문 있는 학생은 그냥 마이크를 켜서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이 과목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학생이 나가면 제가 딱 끊을게요. 네, 수고 많았어요.